우리가 보통 설이라고 하면 늦가을이나 초겨울 새벽에 풀잎이나 차창 위에 맺히는 하얀 결정체를 떠올리죠. 서리가 내렸다, 서리가 끼었다, 자연 현상을 묘사할 때 쓰는 말이에요. 그런데 이런 한서린 표현도 있죠.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.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한 사람의 깊은 한이 하늘에 닿을 때 일어나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죠. 멋진 신세계의 신설이. 그 이름엔 바로 이 두 번째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. 이번 영상은 신설이라는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드라마가 처음부터 깐 한 가지 복선을 함께 풀어볼게요. 안녕하세요. 영화와 드라마를 잇는 무비있다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 먼저 시리즈 도입부로 가볼게요. 강단심이 사약을 받고 사형되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. 오랜 가뭄이 이어지던 시기였어요. 드라마 안에서도 기우제를 지내도 비가 오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죠. 메마른 땅 위에 백성들은 가뭄을 다스릴 명분을 찾고 있었고 그 명분이 결국 한 여인에게로 향합니다. 조선을 뒤흔든 희대의 요녀라는 손가락질을 받은 강단심에게요. 사약을 받기 직전 강단심은 매화 그림을 그립니다. 이 매화 그림은 강단심이 궁녀이던 시절 청원대군이 그렸던 매화와 같은 그림이에요. 강단심은 안종의 말에 속아 이 순간까지 떠밀려온 듯한데도 그 모든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운명을 쉽게 비껴갈 수는 없었습니다. 그리고 메마른 땅 위로 강단심이 쓰러져요. 그런데 바로 그 직후 궁녀들이 이런 말을 주고받습니다. 사특한 요녀가 사라지니 하늘도 알아보시나 봐. 그렇게 기우제를 지내도 안 오던 비님이 드디어 내려주시네. 마침내 비가 내린다는 안도의 한마디. 누군가에게는 가뭄이 끝났다는 기쁨이지만 강단심이 모든 것을 짊어진 채 떠난 그 직후에 흘러나오는 말이라 더 시리게 들리는 한 줄이에요. 그런데 드라마는 바로 다음 줄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작은 어긋남을 던집니다. 근데 이거 비가 아니라 설인데? 비가 아니라 설이. 한참 메마른 가뭄 끝에 내려야 할 것은 분명 비였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건 비가 아닌 하얀 결정체였어요. 그것도 강단심이 죽은 바로 그 순간의 말이죠. 여기서 도입부에서 짚어둔 옛말이 한 줄로 겹쳐져요.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. 한여름 가뭄 끝에 비가 아닌 서리가 내렸다는 것. 그건 단순한 자연이변이 아니라 한 사람의 한이 하늘에 닿아 결정체로 떨어진 거예요. 누명을 안고 떠난 강단심의 한. 그 한이 하늘에서 설이라는 결정체로 내려앉은 거죠. 이 한 줄 자칫 흘려보내기 쉽지만 드라마가 처음으로 박아둔 복선이에요. 강단심이 떠난 그 시각, 하늘은 비가 아닌 다른 결정체를 내렸다는 것. 그 결정체의 이름이 바로 설이었다는 것. 드라마는 도입부에서 이미 한 단어를 우리의 마음 한켠에 슬쩍 놓아둔 거예요. 그리고 정확히 300년 후 우리는 신설이를 만나게 됩니다. 그런데 이 이름이 그냥 예뻐서 지어진 이름이 아니었다는 게 한참 뒤 할머니의 입을 통해 드러나요. 신설이 할머니가 손녀에게 설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지어지게 되었는지 들려주는 장면이 있습니다. 사투리 그대로 한번 옮겨볼게요. 설이야, 내 이름이 왜 설이인 줄 아나? 고목나무 같은 내 세상에 태어나준 네가 내 눈엔 기적 같았어. 뽀얀 서리꽃 맹키로 기적같이 이뻐서 그래가 설이라 지은 기다. 이 장면 잠깐 같이 한 박자 멈춰볼게요. 고목나무 같은 내 세상이라는 표현. 자식들 다 떠나고 노년의 외로움 속에 살아가던 할머니의 마음을 한 단어로 그려낸 표현이잖아요. 그 고목나무 같은 세상에 손녀가 태어났는데 그게 할머니 눈엔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기적 같았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기적을 표현한 말이 뽀얀 서리꽃이었어요. 추운 겨울 새벽, 마른 가지 위에 살포시 내려앉은 하얀 결정체. 차가운 세상에 잠시 머무는 작고 귀한 것. 그 표현 하나로 할머니가 손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는지가 한 번에 전해져요. 근데 이 장면, 그냥 따뜻한 가족 회상으로 흘려보내기엔 한 가지가 걸려요. 할머니는 강단심의 전생을 알지 못하시잖아요. 손녀가 조선의 어느 여인과 영혼이 닿아 있다는 것도 모르시고요. 그냥 뽀얀 서리꽃 같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이름을 고르신 거예요. 그런데 드라마는 그 이름이 정확히 한 사람을 가리키도록 처음부터 설계해뒀던 거죠. 예뻐서 지은 이름이라는 따뜻한 설명 뒤에 드라마는 더 깊은 한 가지를 깔아뒀어요.
여기서 두 가지를 한 줄로 이어볼게요. 강단심이 떠나던 그날 하늘에서 내린 서리. 그리고 300년 후 환생한 그 영혼이 가지게 된 이름 서리. 두 개의 서리가 같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. 지난번에 풀었던 요녀의 별 영상 기억하시나요? 강단심이 두 시대를 오가는 매개체, 두 시대의 문이 되어주는 별이라는 이야기였죠. 그 가설을 한 번 더 가져와 볼게요. 요녀의 별이 두 시대의 문이라면 그 문을 통과한 강단심의 영혼이 흔적 하나는 남기지 않았을까요? 드라마가 그 흔적을 어떻게 그려뒀느냐? 바로 사약 직후 하늘에서 내린 설이에요. 강단심이 하니 하늘에 닿은 그 순간 떨어진 결정체, 그게 설이었던 거죠. 그러면 이중 결정체 모티프가 한 줄로 정리가 돼요. 별이 두 시대의 문을 열어주는 매개체였다면 설이는 그 문을 통과한 영혼이 남긴 흔적이자 한의 자국이었던 거예요. 하늘의 결정체와 땅의 결정체. 드라마는 같은 한 사람 위에 두 결정체를 한 짝으로 묶어둔 거고요. 그리고 300년 후 그 흔적과 같은 이름을 가진 아이가 태어납니다. 할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그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. 정말 우연이었을까요? 아니면 그 영혼이 슬쩍 자기 정체를 알려드린 게 아닐까요? 마치 잊혀지지 않으려고 누군가 한 명은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 한자를 흘려둔 것처럼요. 두 번의 설이. 하나는 강단심이 떠나던 하늘에서 떨어진 결정체. 다른 하나는 환생한 그 영혼이 가지게 된 이름. 둘 다 한 사람을 부르고 있어요. 그 부름을 처음 알아본 사람이 어쩌면 드라마 속 등장인물이 아니라 두 장면을 한 줄로 묶어본 우리였을지도 모르겠어요. 드라마가 흩어놓은 그 한 단어를 한 줄로 이어보지 않으면 평생 그저 예쁜 이름으로만 들렸을 테니까요. 별이 두 시대의 문을 열었고 설이가 그 통과의 흔적을 남겼습니다.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설이었던 게 아닐까요?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. 그 한 줄이 강단심이 마지막 순간에 정확히 들어맞았다면 그 한이 사라지지 않고 한 사람의 이름으로 남았다고 보는 것도 어색하지만은 않을 거예요. 한이 결정체가 되고 결정체가 이름이 된 셈이죠.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. 강단심이 한은 사약을 받던 그날 차가운 서리로 내려앉았어요. 그런데 환생한 그 영혼은 한의 결정체로 머물지 않고 누구보다 귀한 기적 같은 서리꽃으로 피어났잖아요. 그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요? 어쩌면 그 자리에는 청원대군이 강단심을 향해 품었던 마음이 함께 흘러온 게 아닐까 싶어요. 한은 서리로 떨어졌지만 사랑은 그 서리를 꽃으로 피웠어요. 처음 시리즈를 보실 때는 설이라는 이름이 그저 예쁘게 들렸을 거예요. 그런데 드라마가 도입부와 한참 뒤 할머니의 한마디로 그 이름을 정확히 한 사람의 영혼에 묶어두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다음 본방에서 신설이라는 이름이 불릴 때마다 한 박자 더 깊게 들리지 않을까 싶어요. 그 이름이 단순히 손녀의 이름이 아니라 300년을 건너온 한 영혼의 흔적을 부른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. 여러분은 신설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들으셨나요? 단순히 예쁜 이름으로 들리셨는지 아니면 이번 가설을 들으시고 다르게 보이시는지 댓글로 함께 나눠봐요. 영화와 드라마를 잇는 무비 있다였습니다.